대군마마 제발. 더 이상 은조를 찾지 마십시오. 홍민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손에는 반으로 찢어진 청원서가 들려 있었죠. 도월 대군 이열이 은조에게 보낸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청원서였습니다. 하지만 홍민직은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사실 이 청원서는 은조가 마루 및 봉당에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었는데요. 은조 본인은 청원서를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종이 쪽지가 아비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것이 찢어졌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 채 은조는 해민서에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죠. 역병에 걸린 구질막 사람들을 위해 약재와 한약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그 시각 해민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월 대군 이열과 홍민직이었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홍민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열 앞에 놓인 것은 반으로 찢어진 청원서였습니다. 은조에게 더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홍민직의 목소리에는 간곡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열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이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 전하 때문이라면 전하와의 일은 제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대군 제게 어떤 설득도 하지 마십시오. 이열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매 순간 진심으로 은조를 대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 진심 전 싫습니다. 홍민직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로서의 절박함이 가득했죠. 대군마마와 엮이면 은조는 조정의 볼모가 됩니다. 전하께서 아주 용이하게 쓰실 것입니다. 대비마마께서 대군의 혼처를 알아보신다고 들었는데 세도가 집안의 명문가 규수를 드리겠지요. 얼려인 그 아이를 비록 파오는 했지만 그런 흠이 있는 우리 은조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런 혼례는 은조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이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실의 일원이라는 것이 은조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 이유라면 제가 모든 걸 버리고 궁을 떠나겠습니다. 저는 홍은조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열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홍민직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은조를 지키는 건 대군마마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하시겠다면. 홍민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죠. 은조에게 이 아비가 죽겠노라 겁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군마마 뜻대로 하신다면 제가 목숨을 끊어 막을 것입니다. 이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홍민직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그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딸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까지 은조에게 상처 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홍민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홍민직이 은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은조가 아비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열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이열은 문득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열이 왕으로부터 어미를 지키기 위해 왕과 맞서지 않고 죽은 듯이 지내는 자신의 모습처럼 홍민직 또한 같은 심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기에 이열은 더더욱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열은 은조를 만났습니다. 아픈 마음을 숨긴 채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대군마마, 오늘 왜 자꾸 웃으세요? 은조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열은 억지로 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오늘은 실컷 웃고 싶어서. 그냥 그래 보고 싶어서. 하지만 은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열이 웃고 있지만 그의 눈이 슬퍼 보인다는 것을요. 은조는 뚫어져라 이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이열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편 임재희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조가 떠난 뒤 제이는 그녀를 그리워하며 별당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은조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 그녀가 머물렀던 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날이 또 여기 계십니까?
날이 큰 나리가 별당마님의 물건들을 모두 태워 치우라 하셨습니다. 하인이 들어와 말했지만 제인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물리거라. 아직은 온기가 남아있지 않느냐? 조금만 더 있다 치우거라. 제인은 은조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있길 바랐습니다. 은조가 떠난 자리가 왜 이리 허전한지 제이의 마음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나에게 약을 챙겨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얼려로 태어났지만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너는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너와 같은 처지이지만 아버지와 형님의 명령만 따를 뿐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버렸는데 나를 이토록 초라하게 만드는 너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 너를 빨리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제이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이열의 도움으로 종영을 내세워 홍민직에게 땅 문서가 들어왔고 종영 땅이 부자가 되면서 은조를 파혼시킬 수 있는 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조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다시 처녀가 되었죠. 이열은 그런 은조에게 청혼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홍민직의 반대 때문이었죠. 그 무렵 조정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왕 이규와 도승지 임사영이 온양으로 사냥을 떠나 조정을 비운 사이 임승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전하께서 온양으로 사냥을 떠나시는 바람에 조정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도성 밖에 사냥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요. 하지만 한승록이 즉시 반대했습니다. 도성 밖에는 백성들의 논과 밭이 있습니다. 사냥터는 불허합니다. 임승재의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사실 그의 제안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죠. 구질막을 사냥터로 만들면 아버지 임사영이 왕을 따라 먼 사냥터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 조정의 정사를 더 쉽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열은 해민서에서 일하는 은조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속으로는 은조와 이별을 택할 것인지 다른 방도가 있는지 궁리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구질막 앞까지 바래다주면서 말이죠. 은조는 역병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고 이열은 그런 은조를 기다리다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모습, 그 나무 껍질을 벗겨 서로 나눠 먹는 모습을요. 이열은 자신의 비단옷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구질막에 쌀을 보냈습니다. 익명으로요. 은조는 그 쌀을 이열이 보낸 것을 알고 크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오해한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이 다시 나타났어요. 길동님이 부활하셨어요. 길동님 만세. 만세.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명이라 쓰여진 반지를 낀 비밀 조직의 어떤 사내가 조용히 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그리고는 조용한 절의 어떤 여인 앞에 섰습니다. 지금 도성에서는 길동이 부활했다고 길동이 살아있다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린 길동 같은 신적인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길동의 소식을 전해다오. 그 시각 임승재와 임재인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역적 모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화였죠. 그나저나 아버님이 안 계실 때 홍민직이 나타나서 이런 사달을 냈다니. 임승재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재희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물었죠. 빚 대신 갚았다는 토지는 어디서 난 겁니까? 종영의 땅이란다. 에이, 그 얼려 계집을 우리가 끼고 있어야 했는데, 우리? 왜 그래야 하는데, 형님? 아버지께서 홍민직을 견제하시잖아. 그 계집은 일종의 볼모인 계집. 임승재의 말에 제이가 번뜩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형님의 소실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지독한 계집애를 내 소실로? 그건 안 되지. 임승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잠깐만. 나 말고 너는 어떠냐? 저는 혼례가 싫습니다. 제가 먼저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처자에게 파혼을 하자고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이가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은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 앞에서 그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제이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형님, 임금의 새 사냥터는 꼭 필요한 겁니까? 임금께서 사냥을 가실 때마다 아버님께서 온양 행차를 하셔야 하는데 번잡하지 않습니까? 제이는 형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궁에서 멀어지면 조정 관리가 어려워서겠지요. 그래서 말인데, 임재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구질막을 중심으로 여기, 산세를 포함해서 여기까지 사냥터로 쓰면 어떨까? 구질막이라? 아버지가 온양으로 떠나기 전 시킨 일을 진행할 때가 온 것인가? 임승재가 속으로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그럼 인가 피해는 최소화하는 거지. 제이가 말하자 임승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구질막에서는 역병이 돌고 있어. 이유가 아주 그럴듯하지 않나? 좋은 명분이네요. 임승재가 제이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금의 새 사냥터를 위해 역병에 걸린 구질막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폐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이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땅을 받고 은조를 파혼해 준 것도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 구질막을 불태우고 모두 쓸어버리라는 것도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형인 임승재가 결정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면 형은 발을 빼고 모든 게 서출인 자신의 잘못이 된다는 것을 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짐승이다. 난 그저 명령만 따를 뿐 그뿐이다. 그날 오후 은조는 해민서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활인서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아재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은조야, 큰일 났어. 너 구질막에 자주 가지? 구질막을 저녁에 폐쇄한다고 하더라고.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태워버리래.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 사람들. 은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재가 바닥에 떨어졌죠. 은조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구질막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시가 다급했기 때문이죠. 구질막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은조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도망쳐야 합니다. 군사들이 오고 있어요. 빨리요. 은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역병으로 지친 사람들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죠. 그 시각 해민서의 한 일꾼이 종사관 강윤복을 찾아갔습니다. 종사관 나리 홍인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홍인여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누구에게 요청할지 종사관 나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홍인여가? 강윤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았네. 강윤복은 즉시 이열을 찾아갔습니다. 이열은 말을 듣자마자 대추를 불러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구질막으로 달려갔죠. 그 사이 임제희의 병사들은 이미 구질막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을 잠가라.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하라. 병사들은 쇠사슬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구질막 안에서는 은조가 정신없이 사람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금돌이라는 아이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금돌아, 사람들을 깨워 위험하다고 군사가 온다고 말해, 도망쳐야 한다고 말해. 금돌아, 빨리 가야 해. 그때 제이가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활을 당겨라. 옆에 병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이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난 짐승이라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저 명만 받을 뿐이다. 모두 활을 당겨라. 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활을 맞아 쓰러지는 사람, 깨진 항아리, 병든 부모를 부축해 도망치는 사람들. 아이를 안고 도망치던 순돌이 엄마에게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으악! 순돌이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은조는 겁에 질린 순돌이를 재빨리 안고 뛰기 시작했죠. 제이는 병사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은조가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활에 불을 지피거라. 이제 끝내자. 병사들은 죄책감에 시위를 당긴 불화살을 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야 하는가 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죠. 그때 임제희가 직접 불화살을 쐈습니다. 그 불화살은 순돌이를 안고 뛰고 있는 은조의 등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조야, 위험해. 불화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조가 순돌이를 품에 더욱 꼭 안고 겁먹은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칼날이 번쩍이며 불화살을 쳐냈습니다. 이열이었습니다. 마마, 와주셨군요. 은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조야. 홍은조. 괜찮은 거니? 다친 데는 없어? 이열이 은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전 괜찮아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종사관 강윤복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나 제2의 군사들과 대치했습니다. 이열이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명으로 이 구질막을 치는 것이냐? 지금 전하도 안 계신데.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냐? 똑바로 말하지 못할까? 제이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또 너냐 임제이? 또 마마이십니까? 항상 제이를 방해하십니다. 제이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열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지금 웃음이 나냐? 지금 너희 가문의 욕심으로 사리 사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전에 뒀었는데 너는 지금 웃음이 나냐고. 역병이 나서 퍼지면 안 된다고 명받았습니다. 저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내 형 임승재가 아니더냐? 이열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역병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병자를 간호하는 의녀도 있다. 그 의녀가 정성껏 환자를 돌봐 역병이 다 나아가고 있었다. 너희 형제들의 한 짓은 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제서야 제이는 은조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열의 품에 안긴 겁에 질린 얼굴의 은조를 보는 순간 제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조를 죽일 뻔했다는 사실에 제이는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사실 제이의 심장 역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죠. 은조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숨조차 쉴 수 없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대군 이열 앞에서만큼은 그 비겁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이는 오히려 마음에도 없는 독설을 내뱉으며 이열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대나무 숲을 찾은 제이는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썩둑거리며 베어져 나가는 대나무는 마치 자신의 어리석은 집착 같았죠. 무술 연말하기보다는 처절한 자학에 가까운 몸짓이었습니다. 제이는 은조를 지키지 못한, 아니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은 자신의 손을 원망하며 밤이 새도록 칼춤을 췄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협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이 제이를 광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대군을 무너뜨리겠어. 이렇게 된 이상 난 더 무서운 짐승이 되겠어. 되돌릴 수 없는 이 서늘한 장면은 앞으로 벌어질 비극의 전조였을지도 모릅니다. 살벌했던 대치가 끝난 구질막의 밤 역병이 도는 이곳에서 이열의 안위가 걱정되는 은조가 하얀 면사를 꺼내 그의 얼굴에 직접 씌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애를 먹는 은조를 보며 이열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배려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보폭을 넓게 벌려 자신의 키를 낮추는 매너 다리였죠. 은조가 편히 면사를 씌울 수 있도록 눈을 맞추고 얼굴을 내밀어주는 이열의 눈빛에는 이미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열의 귀 뒤로 면사끈을 묶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워졌죠.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듯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면서 겁도 없이 이래요. 은조의 타박 섞인 걱정에 이열은 특유의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추려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너랑 있으면 자꾸 겁을 상실하는데. 이 직진 고백에 은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권위적인 대군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나무 껍질을 함께 씹고 백성들을 위해 곡간을 여는 이열의 따뜻함. 그 인간적인 면모에 은조의 철벽 같던 마음도 어느새 무장해제되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평상에 나란히 앉아 휴식을 취하던 두 사람,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우연히 스친 손끝에 은조는 심장이 내려앉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열이 은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조가 놀라 손을 빼려 하자 이열은 더 꼭 잡으며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쩝니까?
볼테면 보라지 이런 전쟁터 같은 곳을 누비고 다니는 여인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뭘 이런 걸로 걱정을 할까? 먼저 입맞춤도 해놓고 이열이 은조를 놀렸습니다. 은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댕기 머리를 내린 아가씨로 돌아온 은조, 그녀에게 온 마음을 바친 대군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순간을 깨고 제이의 집에 날카로운 화살 한 발이 날아들었습니다. 제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기둥에 깊게 박힌 화살이었죠. 화살 끝에 매달린 격서에는 구질막의 비극을 꾸민 자를 향한 서슬퍼런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을 해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길동.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화살을 쏜 주체였습니다. 은조가 활동을 멈춘 사이 비밀. 단체명의 조직원이 길동의 이름을 빌려 제이에게 선전포고를 날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본 제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길동이 살아있습니다. 구질막 사건 이후 불처럼 번지는 길동 부활설에 제이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길동이 단순한 의적이 아니라 은조와 아주 깊게 얽혀 있으며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제이는 길동이 나타나는 곳마다 동선이 겹치는 은조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길동을 본 적이 있느냐? 제이의 집요한 추궁에 은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이의 의심은 이미 확신을 넘어 광기로 변해버렸죠.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이열이 나타났습니다. 길동에 대해 캐묻는 제이를 향한 이열의 서늘한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홍인열을 괴롭히지 마라. 제이는 비웃음을 띠며 받아쳤습니다. 놈을 이렇게까지 보호하시는 걸 보니 길동이 대군마마께 매우 소중한 자인가 봅니다. 이열과 은조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제이의 한마디였습니다. 은조의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운 이열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렸죠. 제이의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조를 제 곁에 두기 위해 소실로 드리겠습니다. 제이가 은조의 어깨를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이열이 제이의 손목을 낚아챘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치졸하지만 내 힘으로 널 없애버리겠다. 은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군의 권위가 아닌 한 남자의 광기까지 보여주는 이열의 무서운 선전포고였습니다. 은조의 겁에 질린 표정과 두 남자의 팽팽한 대립은 긴장감을 절정으로 몰아갔죠. 과연 이 위태로운 삼각관계의 결말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임제이가 길동과 은조 사이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자 이열의 눈빛은 전에 없이 단호해졌습니다. 은조를 지킬 방법은 이제 단 하나. 세상에서 길동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열은 충직한 종사관 강윤복에게 은밀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곧이어 대추와 강윤복의 손에 의해 그동안 기록해온 길동의 모든 행적과 자료들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이열은 묵직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길동은 없다. 이 말은 곧 자신의 곁에 없더라도 끝까지 은조를 지키겠다는 이열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종사관에게 은조의 안위를 간곡히 부탁하며 이열은 그렇게 가장 외롭고도 철저한 이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임제이의 추격보다 무서운 건 사랑하는 여인 은조의 아비 홍민직의 펄언 반대였습니다. 목숨을 끊어서라도 막겠다는 아비의 절규 앞에 이열은 차마 은조의 손을 잡을 수 없었죠. 게다가 이미 대군에게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그 여인이 다름 아닌 은조임이 밝혀지면 그녀가 겪게 될 고초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이열은 공부든 유람이든 핑계를 대고 은조 곁을 잠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부재라는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밤하늘을 수놓는 수천 개의 풍등. 온 세상이 축제 열기로 들떠있는 그날 밤, 이열은 은조와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은조에게는 설레는 데이트인 이 순간이 이열에게는 자신의 진심을 가슴 깊이 묻어야 하는 처절한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열은 이 화려한 풍등 행사를 자신의 마지막 추억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풍등을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은조를 곁에 두고 그는 차마 내뱉지 못할 안녕을 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소를 짓는 이열.
그는 그렇게 풍등의 불빛에 자신의 연정을 실어보내며 홀로 가슴 아픈 이별을 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은조에게도 닿았습니다. 대추를 통해 뒤늦게 이열이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은조. 떠나요? 믿기지 않는 듯 되묻는 은조의 떨리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눈동자. 항상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주던 대군의 빈자리를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은조는 그제야 가슴을 옥죄는 통증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이미 이열을 향해 뛰고 있었다는 것을요. 은조는 그날 밤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열이 떠난다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요? 은조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근두근 거리는 심장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대군마마. 은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은조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열을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지, 그가 없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공허할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은조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열이 떠나는 것이 그에게 더 나은 일이라면 그녀는 그를 보내야 했습니다. 설령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해도 말이죠. 그렇게 은조와 이열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아픔을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품은 채로, 하지만 그 마음을 영영 표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아는 채로 말입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이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시련을 거쳐 더욱 강해질까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 이열과 은조는 어떻게 될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